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크 레빈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세기업 볼 때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 하이엔드 뭐 CDP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이엔드 컴포넌트 메이커 중에 정말 최고다. 전설적인 명기를 생산한 브랜드들 얘기를 해보면 마크 레빈슨도 있고, 또 패스도 있고, 크렐, 스펙트랄, 뭐 그렇죠. 상당히 많죠. 예, 그 중에서 마크 레빈슨은 정말 하이엔드 앰프의 좀 교과서 같은 브랜드였어요. 예, 마크 레빈슨이 1972년에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 해가지고 MLAS 이렇게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떠났습니다. 되돌이켜 보면 마크 레빈슨이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리차드 바웬, 그 다음에 존 컬, 그 다음에 뭐 또 탐 콜란젤로, 그렇죠. 예, 리차드 바웬은 나중에 이제 뭐 밥캣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존 컬은 저희가 예전에 패러사운드 설명하면서 패러사운드 설계,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도맡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브랜드에서 또 컨설팅, 뭐 포노 앰프 제작의 또 달인이었고, 그 다음에 탐 콜란젤로는 마크 레빈슨을 나가서 나중에 또 비올라, 그렇죠. 예, 비올라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고요. 그 비올라도 예전에 저희가 또 리뷰를 했었고, 리뷰했었고요. 여러 면에서 저희가 마크 레빈슨을 직접 리뷰하지는 않는데 그거와 관련된 브랜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마크 레빈슨이 이제 떠난 이후에 마크 레빈슨도 새로운 브랜드 첼로를 설립했었죠. 그렇죠. 예, 첼로를 설립해서 뭐 첼로 팔레트 이런 제품들 워낙 유명한, 예, 정말 기라성 같은 프리앰프들 제작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마크 레빈슨이 첼로에서 또 스피커, 스트라디바리 뭐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윌리엄 이글스톤 3세를 만나서 웩3도 만들고 첼로 스피커도 만들고, 그러다가 윌리엄 이글스톤이 또 독립해가지고 만든 게 이글스톤 웍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안드라라는 또 명기를 탄생시키고, 이 줄기를 보면은 다 연결돼요, 사실. 예. 김편님은 마크 레빈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1970년대 풍요로웠던 미국, 예. 그리고 하이테크의 요람으로서 마크 레빈슨이 그 기치를 처음 내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새마을 운동을 막 시작하고 초가집 없애고, 예. 그렇게 시간순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 무렵에 정말 동경의 대상, 그리고 걔네 처음 나왔던 프리앰프나 파워앰프의 어떤 예. 디자인, 그다음에 그 검은 바탕에 흰 단추들 버튼들 그렇죠. 있는 거 보면 외계인이 만든, 네. 그렇게 그냥 정말 첨단이었죠. 예. 첨단 산업의 표본이 예. 그 하이엔드 오디오였고, 그것을 또 가장 멋있게 구현한 게 마크 레빈슨이었죠. 네, 맞습니다. 소수점 뭐 0.0 뭐 몇 퍼센트의 뭐 전 고주파 외율, 그다음에 SMB도 뭐 100dB 이상의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 만들어낸 게 사실 마크 레빈슨이 거의 선두주자였고, 그렇죠. 예, 그 음질부터 해가지고 뭐 스펙, 그다음에 프리앰프도 우리가 분리형으로 막 설계하고 LMP2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마크 레빈슨이 입시전적인, 예, 그렇죠. 브랜드였습니다. 그 저는 그게 하나 좀 생각나요. 섹스 앤 더 시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 드라마로 그게 시즌이 6개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히트를 했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킴 캔트럴 그 배우가 있거든요. 마크 레빈슨의 와이프였습니다. 예. 이혼을 하긴 했지만, 섹스 앤 더 시티의 너무 과중한 그 스케줄 때문에, 예,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요. 오늘 파워, 그리고 파워를 한 대 더 결합해서 브릿지 모드로 파워를 구성했습니다. 프리앰프가 5206이라는 프리앰프예요. 제가 일단은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부터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예, 먼저 투톤의 그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예, 그런 색상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좌측에 셀렉터, 우측에 볼륨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제품은 입출력 아주 다양합니다. 예, XLR, RCA 모두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스루, 바이패스라고 그러죠. 예, 그 입력단도 있어서 홈셔터 시스템과도 연결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DAC도 내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광, 동축, AES, 그 다음에 USB까지, 그렇죠. 예, 빠짐없이 DAC 입력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랑 DAC 쪽의 어떤 설계적인 부분,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 스펙은 PCM은 32384까지 그렇죠. 지원을 하고요. DSD도 256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한 최고 스펙의 DLC고요. 예. 그다음에 핵심 칩은 미국 ESS의 ES 32비트 칩을 썼고 네. 여기서 얘네가 그 프리시전 링크 2 덱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맞아요. 이름은 그렇게 예, 붙였더라고요. 근데 왜 프리시전을 붙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안에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얘네가 그 파워 서플라이 정전압 회로를 정말 끝내주게 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린도 카탈리스트라는 DLC 걔네 그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그렇죠. 가장 강조했던 게 정전압 회로 파워 서플라이였거든요. 네. 근데 얘네도 그 ESS 칩에 무려 5개의 정전압 회로를 붙인 거예요. 예. 5개 파워 서플라이를 붙이고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IB 변환 회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좌우 채널 하나씩 그리고 총 7개 파워 서플라이가 되었고 그만큼 정숙도와 외유를 확 줄인 그런 자, 이건 진짜 사운드로도 입증이 됐는데요. 이 지금 5206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내장 덱 파트 성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이렇게 프리앰프들이 요즘에 DAC 입력단 뭐 이렇게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전격 회로로 정말 제대로 만든 DAC를 탑재하고 있고 프리앰프 부분도 보니까 이제 풀 디스크리트, 풀 밸런스 회로를 취하고 있고요. 클래스 A 증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풀 디스크리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접 뭐 칩셋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OP앰프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저항과 뭐 컨덴서 이런 걸로 다 풀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훨씬 더 이제 원래 입력된 신호를 왜곡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폭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하고 있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그 프리앰프로서 고음질을 추구할 수 있는 딱 정석적인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네. 그 요 이제 아날로그 프리앰프 설계를 조금 들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코란이 말한 것처럼 OP 앰프를 쓴 게 아니라 얘네가 예. 직접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캐스코드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JPET하고 바이폴라를 연이어 붙여갖고요. 예. 캐스코드라는 말이 작은 폭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연이어 붙여서 그래갖고 JPET의 장점 그러니까 노이즈가 적고 네. 그다음에 게인이 높은 그 장점을 취하고 BJT 바이폴라에서는 이 광대역 특성을 해갖고 두 가지 네. 이득을 다 얻은 증폭단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RCA 출력일 땐 8dB 이득을 얻고요. 네. 게인을 얻고 XLR 출력일 때는 네. 14dB 출력을 얻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앰프의 어떤 정통에 충실한 그런 아날로그 앰프의 모습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여기다 또 포너 앰프까지 내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번호 단위. 그렇죠. 보니까 이것도 구색만 맞춘 게 아니라 MM 같은 경우는 그 커패시턴스도 다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네. MC도 부하 임피던스를 또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또 39dB, 69dB로 아주 그냥 정통에 충실한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다. 네. 되게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이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LP가 메인 포맷이었던 시절부터 프리앰프를 생산을 해왔고, 마크 레빈슨이 원래 프리가 상당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전 제품들 보면은 뭐 정말 오래전 제품이지만 26SL 이런 것들의 포노단 정말 훌륭했었고요. 저도 예전에 써보면은 그 다음에 좀 현대로 와서는 뭐 316 316 프리 같은 경우도 포노 옵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노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포노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리아 컵을 또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패시브나 뭐 액티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말 그대로 액티브 소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항하고 뭐 코일 아니면 뭐 컨덴서, 커패시터 이렇게만 동원을 하는데 얘네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또 동원해갖고 이게 이제 액티브예요.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 액티브하고 패시브의 또 장점을 취해서 리아 커브를 정말 정확하게 이퀄라이징을 시키니까 이 LP 이 재현도 정말 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프리에 이어서 파워앰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앰프가 5302 파워죠. 그렇죠. 예, 스테레오 파워입니다. 원래는 스테레오 파워인데 오늘은 특별히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모노 브릿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화이트, 블랙, 투톤,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에 이거 손잡이가 있어요. 예전에 마크 레빈슨이나 뭐 옛날에 막 크렐 뭐 이런 제품들 보면은 90년대 나왔던 것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었죠. 예전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좀 그런 손잡이는 아니고 아주 예쁘게 좀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 박스에서 꺼내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클래스 AB 증폭이고요. 일단은 8옴에 135W, 4옴에서 270W
예, 이렇게 내주고 이제 모노 브릿지로 연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8옴에서 275와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옴에서 550와트. 스펙에서 보면은 2옴에서도 완전 안정적인 네. 예, 출력을 내준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30이 예. 파워앰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스테레오 단독으로 쓸 때나 한 대를 더 사갖고 네. 모노 브릿지로 연결할 때나 선형 출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옴 출력이 8옴 출력이 정확히 2배. 네. 이거는 정말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스펙이에요. 그렇죠. 선형적인 증폭. 그렇죠. 예. 이걸 하나의 잣대로 보고 파워 앰프를 구매해도 될 정도로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증명이 된 예. 스펙인데 얘네가 그거를 구현하는 점에서 일단 네. 신뢰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리앰프도 풀 디스크리트로 네. 전압 증폭단을 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워앰프도 마찬가지예요. 캐스코드 방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스테레오 파워앰프 단독으로 할 때는 게인은 25.8dB이고요. 네. 모노 브리지로 두 대를 연결하면 31.8dB의 게인을 확보를 하고요. 출력단은 바이플라 트랜지스터를 썼어요. 네. 갖고 이 한 대 기준으로 하면은 채널당 6개가 들어갔고 3개씩 네. 트리플 푸시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모노 브릿지로 가면은 6개가 총 동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 코난이 말한 그 어마어마한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결국 파워앰프는 전기잖아요. 네. 전원부가 어떻게 설계가 됐나 했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1100W짜리, 1100 네. VA짜리 토로이달 트랜스하고 총 8개 1000피코페롯의 평활 코페스터를 그냥 아낌없이 퍼부은 그런 물량의 파워앰프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청음하고 청음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칭한 시스템은 저희가 평소에 많이 활용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인데요. 일단 소스 기기는 저희가 네트워크 렌더러만 사용을 해서 직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USB 입력단을 활용해서 그렇죠. 이 프리앰프의 내장 DAC단을 활용했고요. 앞쪽에 이제 렌더러는 소모디오의 SMS 200 울트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거 프리 파워 내장된 DAC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즈 보컬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Rust the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m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Well, I know that 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but I must pay. Temptation. 네, 처음 들어보신 곡은 샨탈 챔버랜드의 템테이션, 다이애나 크롤의 곡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 곡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PMC의 팩트 이 12 시그니처가 사실 이렇게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확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웬만한 앰프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고 그렇죠. 이게 호쾌하게 확 안 쏟아지는 얘로 물리니까 그냥 너무 쉽게 핸들링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 볼륨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코나님하고 같이 듣다가 속으로 우와 그랬어요. 예. 아니 이 PMC 스피커가 이런 모습도 보여주네. 그러니까 되게 환해지잖아요. 네. 소리가 환해지고 얘가 잠자다가 딱 일어난 그 스피커가 좀 각성을 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건데 마크 레민스는 정말 불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인티 앰프에서 불량으로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얘는 정말 그 밑에 인티 앰프랑은
넘사벽이네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내장 덱을 쓴 거잖아요. 네. 어떤 기본적으로 해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리앰프 자체의 어떤 무대를 그리는 그 어떤 예. 그 스케일 예. 이런 게 와 진짜 호타 준족 뭐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네. 공간감이나 뭐 이렇게 광활하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곡인데요. 좀 강력한 락 음악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드림시어터의 식스 어클락이라는 곡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드림시어터를 많이 여기저기서 틀고 있는데 이 곡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제 막 드럼으로 시작하잖아요. 와, 그냥 빵빵 터지네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팩트 12 시그니처에서 이런 그 중저역에 그 정말 농구공을 막 이렇게 탕탕 튕기는 듯한 그렇죠. 예, 속도감도 있으면서 하한 저역 깊이도 상당히 깊게 끌어내려줘요, 얘가. 예, 이런 저역은 정말 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오디오적인 쾌감이 예.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중저역이 확실하게 확 나와 버리니까 예. 그런 쾌감이 생긴 거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역시 선형 출력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모노브리지를 연결해 갖고 예. 지금 4옴에서는 550W까지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저음이라는 건 결국 그 스피커 입장에서는 임피던스가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만큼 전류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5302가 정말 제 역할을 했다. 네. 아,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소리가 좋아가지고 오늘 저희가 좀 약간 흥분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녹음한 곡 틀어드릴게요. 네, 세 번째 들으신 곡은 임윤찬과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마크 레빈슨 생각하면은 그 삼성도 생각나요. 왜냐면 삼성에서 엠페러라는 그렇죠. 스피커와 앰프 프리 파워 그 세트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그때 그러니까 스피커는 미국의 헤일스에 맡겼고, 그 다음에 앰프는 마크 레빈슨, 그 당시에 마드리갈 사례 마크 레빈슨에 그렇죠. 맡겨서 그냥 거기서 거의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때의 그 마크 레빈슨은 이제
3 시리즈죠. 3 시리즈. 38, 380, 331, 뭐 333 이런 그 앰프들 만들던 당시. 근데 그때의 마크 레빈슨과 지금의 마크 레빈슨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드리갈이 하만으로 팔려가고 결국은 하만을 삼성이 인수했는데 뭐 그렇게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달라진 것만큼 소리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게 막 소리가 굉장히 훨씬 더 예전 거에 비해서 입체적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도 상당히 좋고 뭐 예전 것도 좋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이제 예전 그 마크 레빈슨은 좀 뒤로 들어가고 그 소리가 곱고 아주 그 진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앞뒤 거리도 되게 깊게 나오고 그런데 뒤로 너무 왜소하게 물러나지는 않고 맞아요. 앞으로도 활달하게 나오는 예 그래서 쾌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운드로 변모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정 자체가 예. 좀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처음에 피아노 딱 등장하는 순간에 이미 게임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건반이 이렇게 길다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흔히 이제 표현을 그랜드 피아노가 실물 사이즈로 등장했다 그러는데 와, 정말 아주 그레이트하게 정말 등장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크 레빈슨의 530이 5206 이렇게 파워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뭐 브릿지 모드로 구동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 한 대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예전에 이제 텍스트 리뷰를 쓸 때 이제 다른 스피커랑 그때도 좋게 들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 시청실에서 김PD님하고 또 같이 들어보니까 그 진가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프리시전 링크 2덱 지금 얘네한테 필요한 건 USB 케이블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무슨 피아노 협주곡도 하고 재즈 여성 보컬리스트도 하고 정말 다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거 보면서 이 내장 덱 성능에 일단 놀랐고요. 그다음에 프리앰프, 그다음에 모노 브릿지로 연결된 파워앰프. 정말 마크 레빈슨 다운 그런 음과 무대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임윤찬의 이 앨범은 저는 CD도 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LP도 사가지고 어제 왔거든요. 이거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소리에 대해서 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들은 이 곡이 정말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베스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크 레빈슨의 분리형 프리파워 모노 브릿지 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